네, 이렇게 낙선하자마자 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자, 현재 심경 어떠세요? 조용하네요, 그래도 주변은. 네, 지금 저는 이제 허은하, 이기인 후보랑 같이 차 안에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낙선 경력만 자꾸 이렇게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네. 제가 어찌 보면 전당대회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선거 캠페인 펼쳤는데 그래도 정말 적지 않은 우리 당원분들께서 저에게 또 표를 보내주시고 국민의힘 개혁에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은 동시에 또 감사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결선 없이 1차에 끝났습니다. 네.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위 윤심 표심이 좀 두드러진 결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열심히 공격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빠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게 김기현 이제 당 대표시군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투표라기보다는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안정을 원한다라고 하는 표심이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위 천아용인 약 7만에서 8만, 이기인 후보가 8만 4천 표, 천하람 후보가 6만 9천 표, 또 김용태, 허은하 후보는 9만 표 정도 득표를 하셨는데요. 최고위원 쪽은 뭐 1인 2표니까 조금 강도나 밀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 상대적으로요. 청년 최고위원 표나 천하람 후보의 표가 약 7만에서 8만 표 정도입니다. 이 7만에서 8만 표 정치적 의미가 뭘까요?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좀 선명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의 지금 현재로서는 맥시멈이 한 18% 내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기인 후보가 얻은 표가 그나마 가장 이제 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제가 정치적 체급이 아직 안철수 후보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개혁 세력 중에서도 일부는 천하람이 아니라 안철수를 선택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앞으로 더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력이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불과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이 뭐 20만 후반대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세대적으로도 굉장히 젊고 또 어떤 정치 철학적으로도 선명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저희 당내에 뭐 18% 가량은 계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천하용인 팀의 향후의 과제는 이분들이 당에 실망하셔가지고 좀 당을 떠나시거나 하지 않도록 이 세력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천하용인 팀의 향후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여의도에 이런 얘기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천하용인 팀 탈당하면 압수수색이고 계속 있으면 다 공천 탈락이다. 뭐 일단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물론 바라건대는 뭐 주류와 비주류가 어느 정도는 서로 견제하지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바라고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라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천 학살이 크게 걱정되는 지역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당이 향후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개혁 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초반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막판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비유 등 이게 오히려 역의 결집을 불러일으켰던 거 아니냐. 즉 천하용인 팀이 이준석과 함께 런칭을 한 건 잘했는데 중반전 이후 독자적인 색깔,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이나 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중반 이후부터는 이준석 대표가 나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나서더라도 제가 더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 지지도 자체가 충분히 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준석 돌풍 때처럼 주목을 좀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선거에서 삼성간호 노릇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초반에 천하용인 팀이 컷오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준석 대표의 공이 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정치적인 매력도라든지 주목도를 이준석 대표 이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아는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다음 총선에 무조건 출마한다. 무소속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출마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 출마 내지는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은 말로 보이는데요. 천하람 후보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저희 당권 주자들은 모두 다 상향식 공천, 시스템 공천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 공천과 상향식 공천의 약속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떠신가라는 말씀. 저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순천갑 지역구에서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헬마가 질문할 게 있다고 하시네요. 예, 천하람 후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결국 이제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단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계로 꾸려지는 바람에 앞으로 여당이 대통령실하고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견제가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을 할 때 이제 거기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치나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실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의원이나 소신파 의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정 일체로 당분간은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고 방금까지 당권 주자였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권한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해가지고 좋은 지지율, 높은 국정 지지율을 얻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적지 않은 표, 이 정치적 의미,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미를 잘 해석하셔서 다음 길을 열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유쾌한 사람인데 이렇게 낙선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이거 방송 분위기 떨어뜨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또 웃으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